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요즘 GR3랑 후지 카메라들 가격이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의 뭐 GR3는 뭐 한 15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후지 카메라도 거의 100V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좀 저렴하게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내줄 수 있는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사용했던 카메라가 떠오르더라고요. GM1S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고요. 1인치나 1.7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들보다는 좋은 화질을 내고 있지만 1.5배 크롭이라든지 풀프레임보다는 센서가 그래도 조금 작아가지고 퀄리티 면에서 손해보는 면이 조금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카메라입니다. 근데 그 센서가 그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가 그래도 작기 때문에 카메라가 작아질 수 있었고, 지금 현존하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제가 언제 썼냐, 2016년도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의 짝꿍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짝꿍이 가져갔던 카메라인데, 카메라 사용하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가벼운데 잘 찍힌다. 가벼운데 잘 찍힌다.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데 잘 찍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잘 찍힌다는 건 어허. 나의 기준은 그냥 핸드폰이나 똑딱이는 뒤가 안 날아가잖아. 음 얘는 렌즈를 바꿀 수가 있어서 맞아. 렌즈를 바꾸면 뒤가 날아가. 맞아. 가져갔던 렌즈가 이거 말고 또 마이크로 포서드의 축복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어요. 일명 그렇게 불려요. 20mm 렌즈인데 조리개가 1.7이라 가지고 그래도 뒤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 근데 이게 풀프레임으로 환산하면은 조리개 값에 곱하기가 2가 돼가지고 사실은 3.5 정도 되는데, 풀프레임 3.5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뒤가 날아가죠. 그 아웃포커스 효과도 얻으면서 어느 정도 화질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데일리로 가방이나 이런데 맨날 넣어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서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GR 시리즈랑 어떻게 보면은 비빌만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무려 지금 GR3에는 없는 플래시도 있어요. 이렇게 플래시도 있어서 어두울 때 이제 플래시를 터트려서 촬영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 카메라 메뉴들이 있고요. P 모드, A 모드 막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요 밑에를 보면은 제가 그립을 달아놨는데, 이 그립은 사실 이 그립은 사실 별매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를 살 때 같이 껴줬어요.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게 여기 파지 부분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떨어뜨리기 십상이라서 이렇게 그립을 저도 달아놨습니다. 그립을 달아놓으면은 그래도 좀 안정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썼던 그 기종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 썼던 기종은 GM1이라고 이거보다 살짝 전에 나온 건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컬러랑 뭐 소프트웨어적인 필터 뭐 이런 게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넣을 겁니다. 근데 원래 내가 쓰던 거는 어디 가고 지금. 아, 그거는 약간 저한테 한번 불신을 샀어요. 그 카메라가 산티아고 내내 사진을 잘 찍다가 포르투갈로 놀러 넘어간 날 호스텔에서 카메라를 살짝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뒤로 이게 작은 충격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고? 라는 불신을 사서 수리를 한 다음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중고로 팔고 그때 팔았어? 음, 얻어줬구나 그래서. 그 모르고 계셨나요? 그때 고장나서 다른 카메라를 푸나그에서 사서 저는 잘 썼기 맞아요. 때문에 이 카메라는 또 내 기억에 살고 있었어. 그 카메라는 그때 후지를 당시에 샀었지. 후지를 샀었죠. 그 카메라도 나중에 리뷰해주세요. 그 카메라도 팔아서 그 카메라도 팔아서 다음에 중고로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GR3는 28mm고 GR3X, GR3만큼 인기 있는 거 40mm인데 네가 들고 온 거는 지금 줌렌즈지 않냐? 렌즈가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되고요. 이 카메라는 중고 가격이 20만 원도 안 돼요.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20만 원도 안 되고,
렌즈 가격은 이 번들 렌즈 12에 32 풀프레임 환산해서 24에서 64mm 정도 화각을 가진 렌즈인데, 이 기본 번들 렌즈는 제가 5만원인가 6만원에 사서 샀고요. GR3랑 화각이 똑같은 14mm 렌즈는 대략 그것도 한 7만원? 6,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20mm짜리 그건 풀프레임 환산 40mm고, GR3X 요새 되게 주가가 되게 높은 카메라죠. 되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랑 화각이 똑같아요. 40mm고 조리개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이즈도 지금 이게 핸드폰인데 이게 핸드폰보다 사실 작아요. 이렇게 두께는 조금 더 두껍지만 사실 크기로 보면은 이게 아이폰 SE인데 이거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크기 면에서도 아마 GR3보다는 작지 않을까?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거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비교를 해서. GR 옛날에 쓰던 건 몇이야? 옛날에 쓰던 GR은 GR 디지털이라고 엄청 옛날에 나온 카메라죠. 그거는 뭐였냐? 센서가 작은 똑딱이 카메라. 요즘에 나오는 건 센서가 커졌는데 똑딱이처럼 작다? 똑딱이처럼 작은 카메라. 그거 써보고 싶다. 어? 지금 파나소닉 GM1 리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일단 작은 거잖아요. 이거 작잖아 이거. 근데 일단은 음. 렌즈를 교환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음. 내가 생각할 땐 좀 무거워. 렌즈 음.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그러니까 GR 카메라는 사이즈보다 사실 장점이 렌즈가 들어가서 얇아서 주머니에 들어간다. 얘는 작긴 하지만 사실 일반 주머니에 넣기엔 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주머니에 넣기엔 좀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사실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는데 튀어나오지만 GR 시리즈는 튀어나오지는 않는 거죠. 얇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때 주머니에는 못 넣고 앞에 이제 크로스백에 넣어가지고 다녔죠. 그쵸. 아니 일상적인 사진을 찍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GR이 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GR은 되게 비싸. 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150만 원짜리 카메라를 구매하는데 되게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카메라 5대를 살 수 있다. GR을 팔아서 이 카메라를 5대를 살 수 있습니다. 굳이 5대가 필요한가 근데? 아니, 그게 좋은 비교- 거 한 대가 좋을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그리고 이 카메라 되게 파란색에다가 좀 힙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느낌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색깔이 좀 특이하긴 하죠. 인스타에 잘 나올 거 아니야. 그치만 나는 검정색이 더 예쁜 거 같아. 어쨌든 이거를 사용해본 후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게 험난했잖아요. 바로. 비도 계속 오고 눈도 오고, 그리고 사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앞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큰 가방도 메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뜨려서 고장나긴 했지만 그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비를 많이 맞았을 거야. 그쵸. 비가 많이 와서 우비를 입었고 그 안에서 했어도 내가 워낙 일보 일찍이기 때문에 비 오는 장면도 막 찍고 싶어서 계속 중간에 꺼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물이 많이 들어갔을 그치. 텐데. 이게 사실 방진방적이 지원되는, 방수가 지원되는 그런 카메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카메라들이 어느 정도 습기나 약한 비 정도는 견뎌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카메라들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되게 정말 좋았던 점은 카메라 하나로 사실 다양한 화각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줌 렌즈인데 원래 그 당시에는 줌 렌즈가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게 없어. 나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게 닫아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돌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23mm부터
63mm까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 소드에서는 12mm부터 32mm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파나소닉 하면은 뭡니까? 영상을 되게 중요시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FHD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 사실 2016년도니까 그때는 4K보다 FHD 영상이 더 대중적인 때였고, 이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FHD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빵 떴죠. 여행에 미치다 채널에서 떠가지고 많이 이슈도 되기도 했었고,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를 지금 사용하기에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작은 출판물에 사진으로 넣는 데는 정말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화소가 1600만 화소거든요. 그때 2016년 당시에 마이크로 포 소드 카메라들 대부분이 16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었고, 요즘에는 2000만 화소, GR 시리즈가 2400만 화소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신형으로 좀 고급형으로 나오는 카메라들은 4000만 화소까지도 가는데, 사실 화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되게 이슈가 많은 그런 주제였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막 1억 화소라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소가 과연 화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화소 높은 거를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억까지 내고 난리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화소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작은 그 소자라고 해야 되나? 그 센서에 그 이미지를 구겨서 때려 넣다 보니까 이미지는 커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확대했을 때 약간 뭉개지는 쪽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이즈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화소가 높으면? 화소가 높으면 노이즈가 심해지고, 그럼 뭐가 좋은 거야, 화소가 높으면? 화소가 높으면 사진을 크게 뽑을 수 있다. 사실 화소도 중요한데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센서의 성능과 그 렌즈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때 1600만 화소의 마이크로 포 소드 정도면 우리 출판물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 엔진이라는 저희가 책을 냈었는데, 그 책에 들어가는 사진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고, A2 사이즈 정도 뽑아서 전시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커버를 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1600만 화소라서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친다면 크롭해서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크롭하면? 네. 그 영상에서 4K가 크롭해도 안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FHD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은 4K로 찍어가지고 약간 확대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K나 뭐 화소가 높으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일부분 잘라서 확대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얘는 1600만 화소다 보니까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확대는 해도 되겠지만, GR 시리즈나 이런 최신의 카메라보다는 불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화소랑 화질 차이가 뭐? 화소는 픽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냥 그건 것 같고, 화질은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의 퀄리티가 좋냐라는 게 화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뭐 화질이 몇이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용어. 그쵸. 용어. 다 포함이 돼 있죠. 화소, 그리고 사진의 뭐 선예도라든지,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사진이 얼마나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사진의 전체적인 화질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 화소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사진감이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일상용 카메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GM1 시리즈를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14mm 렌즈를 달거나 20mm 렌즈를 달아서 GR3나 GR3X 흉내를 내면서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두 개를 올려놓으면은 사실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뭘로 찍었는지 모를 거잖아. 그럴 거면은 그 카메라를 쓰는 게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간지가 나죠. 간지는 나죠. 간지는 나죠, 간지는.
GR3를 들고 있는 내 자신 막 이러면서 간지는 나지만 가방에서 GR3를 꺼내고 싶어. 근데 그걸 알아볼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알 사람은 알지. 알 사람은 알겠죠. 알 사람은 알지만 우리 주변의 디자이너라든지 그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보니까. 알 수도 있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카메라 좋은 카메라라고. 그래도 이 카메라를 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든 전자기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더 이상 이 카메라의 화질이나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불충분한 그런 단계가 오잖아요. 카메라도 분명히 어느 점에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지만 지금 써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사이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막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지중지 안 해도 된다. 그 애지중지 하다 보면은 사진을 못 찍어. 비 오는 날 막 들고 나가서 흙밭에서 뒹구르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좋은 사진이 나오지. 이게 150만 원짜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커피 사진이나 찍으면서 GR님. 그쵸. 그 일상용으로 그렇게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추어 사진, 스트리트 포토나 여행 사진을 주로 찍는 저로서는 막 굴리는 카메라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막 던져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다 푹신한 데 던지긴 했는데 입으로 이러 던지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쓰기에 되게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크기가 작다. 뭐 GR3보다는 그래도 주머니 튀어나오곤 하지만 일단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 핸드백 같은데 넣어 다니기 되게 좋은 카메라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어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뭐야? 막 하면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요즘에 GR 시리즈나 그런 카메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카메라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옛날부터 카메라를 써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나온 디자인이지만 이 카메라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옛날은 아니야. 그렇게 옛날은 한 7년 아니지만 전이지. 그 7년 전에 나온 거면 옛날이죠. 그래도 요즘 추세를 보면 7년 전이면 옛날입니다. 그때 사실 나왔던 카메라들의 디자인이 다 예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특히 마이크로 포서드에서 나왔던 올림푸스 시리즈랑 파나소닉에서 나왔던 카메라들이 특히 예뻤어요.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올림푸스 펜 시리즈라든지 파나소닉 GX나 GF 처음에 나왔던 그런 시리즈의 카메라들이 약간 그 중간 지점? 필름 카메라에 있던 감성과 최신 디지털 카메라에 있던 중간 지점을 잘 합쳐서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편하게 만든 그런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돼요. 다른 카메라들도 예쁜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지만 센서가 작아서 카메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작고 렌즈도 작고 그리고 가격도 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장점이 있었고, 그 내가 두 번째 장점에서 크기가 작다고만 넘어갔는데 크기 작은 거는 사실 많잖아. 근데 이게 크기가 작은데 렌즈를 교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맞아. 화각으로 찍을 수 있다. 그 점을 이게 빼놨네. 크기가 작은데 장점인 거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작음에도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도 라이카에서 나온 렌즈들도 있고 올림푸스도 있고, 올림푸스는 지금 사업을 접었지만 나와 있는 렌즈들도 많고 파나소닉에도 렌즈가 많거든요. 이게 그 플랜지백이라고 하는데 렌즈 부분과 센서 간의 거리가 좁아가지고 어댑터를 이용해서 웬만한 렌즈를 다 껴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커지겠죠. 근데 대신에 그 옛날에 나왔던 그 RF 카메라들 라이카라든지 러시아제 뭐 인도스타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왔던 렌즈들은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들처럼 작기 때문에 호환해서 다양한 사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매니아층이 꽤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단점은 분명한 카메라지만 장점도 분명한 카메라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리뷰하기 때문에 제 카메라를 계속 모아두진 않아요. 사용하고 팔고 급한 돈으로 다시 새로운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그래서 다양한 카메라를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일단 다시 써보고 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손에도 딱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에도 조금씩
그냥 집에서 이렇게 따깍따깍 찍어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리코 너무 리코만 찾지 말고 너무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리코 GR3나 그 후지 카메라들 가격이 높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사실 나도 사고 싶은데 이게 가격을 떠나서 매물이 없어요. 나오면은 바로바로 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격을 높여서 올려도 바로바로 나가고, 지금 중고나라에서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종목이 리코 GR이 사기꾼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매물 올라오는 거 거의 90% 이상은 사기꾼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직거래로만 구매하시고 조심하시고요. 이 카메라는 사기꾼이 없습니다. 이거 판다 그러면은 판다고 해도 나다. 사기꾼 입장에서 돈도 얼마 사실 안 남고, 팔아도 20-30만 원밖에 안 남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가 나오면은 조용히 구매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카메라를 중고나라에서 산 건 아니고 일본 직구를 통해서 샀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은 아니고 다다음도 아니고 약간 구독자가 생겼을 때 그래? 기념으로 꿀정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구독자가 많이 늘면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GM1S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다음번에는 오늘 베를린에서 사용했던 카메라 있잖아요. 야시카 AFT. 그게 흑백 현상이 오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는, 그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카메라와 사진 애호가 원몽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